자, 여러분들 가장 선호하시는 유형, 아마도 방 2개짜리 아파트일 텐데요. 종로구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에 투자나 거주를 하더라도 이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 확인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지역은 서울 시내 25개 구에서도 종로구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일단 종로 5가 인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역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텐데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입지라든가 개발 호재 그리고 상주 인구가 많은 업무타운과 추가적인 어떤 그 개발 호재에 의한 가치 상승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한번 면밀하게 볼 텐데요. 일단 전체적인 어떤 종로 5가의 어떤 그 교통을 좀 보시면 1호선인 종로 5가역이 있고요. 145선인 동대문역이 있고 현재 이쪽 위치를 보시면 서울대 병원이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끼고 동대문 패션타운이 위치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뭐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나 네이버 부동산 시세에서 대부분 어떤 모든 물건에 대한 70%에서 80% 이상의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를 보시면 전세라든가 월세에 대한 매물 확인 이런 것들이 뭐 소유자하고 직접적으로 네이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자료가 올라와 있고 다음 지도를 보시면 지적 편집도를 한번 눌러보시면 대부분 사대문 안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상업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상업지역의 특성을 잠깐 한번 보시면 용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하를 깊게 파고 상층부로 높이 올라오는 그런 구조의 상업지역이 보통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종로구 내에서도 종로 5가 같은 경우의 특성은 사대문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진행을 할 때 어떤 그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허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종로 5가에 있는 입지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면에서도 보시면 지하철 1호선, 145선, 2호선이라든가 3호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간선버스, 지선버스 굉장히 많은 도심 내에서 교통에 대한 편리가 있겠고요. 주변에 있는 어떤 그 관공서라든가 이런 모든 어떤 도심 중심에 집합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변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하철 1호선과 145선을 끼고 있는 종로 5가 일대에 업무타운을 크게 한번 보시면 일단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주 인구가 6,000명 이상의 어떤 24시간 뭐 의사분들과 간호원들과 이런 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겠고요. 대학로에 있는 상권이 또 있겠고 세운재정비 촉진지구가 현재 개발이 되면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의 단계별로 이주를 한다거나 어떤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수요자들이 꾸준하게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가장 큰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 약 한 4만 명 이상의 도소매에 종사하시는 고소득 임차인들이 있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완벽한 업무타운을 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종로 5가의 좀 장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중 역세권이고요. 게다가 종로 주변에 대학로나 동대문의 수요까지 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까이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잖아요.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심 내에서 보시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고요. 일단 경찰청 기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됐고 굉장히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근처로 이전을 하고 이곳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동대문에 있는 패션 메카와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개발 부지가 더 확장이 될 것 같고요. 좌측을 보시면 미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으로 인한 2만 평 이상의 토지가 확보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가적인 어떤 가치 상승의 영향까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보시면 총 8개의 큰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가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규모는 이런 주상복합 형태의 전체적인 개발 조감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에 이런 개발 조감도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추가적인 수요들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신축에 대한 수요까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개발 그 영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지가 개발되는 소식 그리고 환경이 개선되는 소식, 여러분들이 살기 편해지는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종로구, 종로 5가에 저희가 역세권의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면 투룸의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투룸의 시세 종로 5가 쪽을 한번 보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금액대는 굉장히 높지만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오픈형 원룸 형태의 어떤 매물들이 대부분이고 거실 하나에 방 2개가 있는 투룸 형태의 물건들은 굉장히 희소성이 좀 부족하다, 희소성이 많다는 거. 투룸에 거실 있는 투룸 형태의 소형 아파트의 대부분의 시세를 보시면 3억 초반대에서 3억 중반대를 지금 보고 있고요. 이들에 대한 전세는 대부분 한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대까지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투룸의 거실이 있는 소형 아파트를 한번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 후반대 정도, 대부분 4천만 원 소액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룸의 거실이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를 종로 5가에서 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입지라든가 개발 호재에서 장점이 있겠고요. 월세를 보신다면 보통 시세가 2천만 원에서 월 100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보증금에 따라서 가감이 있겠고, 대출을 하신다면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고, 월세를 진행하더라도 어떤 실투자 금액이 1억 중반대에서 대부분 형성이 된다는 거, 이런 귀한 물건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 향후에 안정적인 역세권과 업무타운을 끼고 추가적인 어떤 개발 호재를 가꾸고 있는 이런 그 귀한 물건들을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챙겨보고 왔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에서요, 이 투룸의 아파트가 굉장히 찾기 힘들다고 하셔서 전략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간단한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통해서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인데 민간 주택에 대한,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항상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향후의 영향이 어떨까를 좀 예측을 미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동일한 규제라든가 정부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과거를 좀 학습을 하시면 미래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고, 2013년도와 14년도의 패턴과 지금의 패턴이 좀 비슷한데,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평당 3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정부의 규제로 2,500만 원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 평당 500만 원씩 30평이라고 따지면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분양가에 대한 차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본인들은 전세로 가고 본인들이 청약 통장으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아파트 단지의 청약을 노리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세에 대한 물량이 꾸준하게 지금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들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그 말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까워질수록 매매가는 또 올라가게 돼 있다. 과거의 2013년도와 14년도의 패턴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단지형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대단지를 투자할 수 없겠고요.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역세권과 철저하게 업무타운과 안정적인 상권이 개발되어 있는 도심 중심이나 역세권 주변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사대문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종로 5가의 장점은 역세권이면서도 굉장한 업무타운들, 서울대 병원이나 동대문 패션타운, 고소득 임차인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 소액으로 투자하는 아파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으로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